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저번 주에 이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네 번째 등록 절차를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등록 절차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 서식, 별지 5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무교육 수료증 확인 사본, 여권용 사진,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출 서류고요. 두 번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한번 볼게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이거는 이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볼게요. 요것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에 속하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고요. 세 번째,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제출 서류를 보도록 할게요.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보면은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그 다음에 폐지하는 협약, 이게 아스포티유거든요. 아스포티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무사한테 공증을 받고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한 서류를 여러 나라에 가서 제출해도 인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아포스유 협약이라고 하죠. 아포스티유 협약. 이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에 가서 이 서류를 제출을 해도 인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이 협약을 맺은 국가들의 공통사항이 되겠죠. 아포스티유 협약 맺은 국가에서는 인정을 한다. 발급한 서류를.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에 한하여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법 제614조라는 거는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해야 돼요. 또는 대표자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 상법 614조 규정이 되겠죠. 다음은 행정수수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의 처분, 통지 및 보증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등록의 처분, 통지 및 보증의 설정. 등록의 통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관청은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요.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다음은 2번 업무 보증의 설정. 업무 보증의 설정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죠. 업무 보증의 설정. 두 번째는 법인은 2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증 설정 신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그 증명서류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이 중요하죠.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를 보겠습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그러면 어떤 게 있나,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자 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도 아니긴 한데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면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개 업무 개시. 개업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3개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해서 여기는 반대로 이제 개설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업무 개시를 한다고 해놓고 3개월 이상을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5번째, 협회의 통보. 협회의 통보. 등록관청은 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한 때,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 받은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을 한 때,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2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를 해서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6번, 등록중 재교부 및 종별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등록증을 공인중개사가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등록중에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했어요. 별지 4호 서식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수수료를 보도록 할게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세 번째, 종별 변경. 종별 변경은 개설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가지고 업무를 하고자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고요. 종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1번에 해당이 되면요. 2번, 법 제76385 구축 제6호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관청에 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여기 지금 글씨도 작고 까맣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서식 내용 안에 보면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제휴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그 다음에 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신청인의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등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이 되겠죠. 제5호 서식.
그 서식 안에 이제 뒷장이 나와 있는 거죠. 신청인이 나와 있고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 등록을 접수를 하면은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요. 등록 기준 검토 및 결제를 해주고요.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개설 등록 통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내용이 그러니까 서류가 나와 있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을 붙여야 되고 상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인장, 중개사무소 시, 중개행위 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변경인장들이 나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직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나오는데 이런 양식에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는데요. 등록증에 양도 금지, 양도 대여 금지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여 양도하는 행위를 했다 하면 이제 행정처분을 하겠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취소 등록관청에서 하게 되고요. 벌은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법이 있는데요. 이중등록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없고요. A군에서 등록을 한 자가 A군에서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 A군에서 등록을 한 자가 B군에서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중소속을 보도록 할게요. 이중소속.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소속의 유형은 어떤 게 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경우가 이중소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할 시에는 어떤 제재를 주는데 개업공인중개사회 같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 등록 사유가 되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세 번째, 중개보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이중소속 금지 위반자, 개업, 소속, 중개보조원이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표를 보면 더 금방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등록 효력 소멸 및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의 효력 소멸.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일 때 등록의 효력 소멸이 되는데 어떤 게 있나? 개인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등록은 곧바로 실효가 돼요. 그리고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 2번 등록 취소 처분.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관청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등록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등록 효력이 즉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폐업 신고 세 번째.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됐을 때 등록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후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중개업을 한 자. 네 번째, 폐업 신고를 한 후 중개업을 한 자. 이게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는 거잖아.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이 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위반시 제재를 보기 전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의 어떤 판례가 나왔는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개업 중개사에게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중개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개업 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 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하는 게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왔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제 중개 업무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개설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 그래서 두 번째, 위반시 제재를 보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요. 무등록 중개행위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중개행위로 이제 체결된 거, 계약 얘기하겠죠.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
이럴 경우에는 거래 중개업을 한 자가 거래 상대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최근 판례는 중개보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중개보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핵심 판례 무자격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판례 2008 다 751 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났다. 다음 결격 사유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결격 사유라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비읍까지 나오죠. 여기는 한정 후견이야. 한정 후견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년 후견 개시 니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원인이었던 결격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격 사유가 해소된 때 그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비읍까지인데 한정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때 복권이 된 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난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중개사가 된 후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격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결격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기간의 조회가 있어요. 결격 사유의 종류 및 내용, 미성년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등록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기간에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미성년자 볼게요. 결격 사유 종류가 어떤 게 있나.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혼인을 해서 성년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피성년 후견인. 민법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의 심판을 받은 자인 피성년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 등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번,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민법 제9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11조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에서 배웠고요.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는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에 의해서 복권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어디? 법원에 의해서 복권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데요. 징역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되는 형벌을 말하고요. 금고는 강제노역을 가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구금하는 형벌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모든 법률에 의해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얘기해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음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종료로 인한 만기 석방의 경우가 있는데 만기 석방이 집행 종료일에 해당이 됩니다. 만기 석방일이 집행 종료일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만기 석방된 자는 석방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가석방되는 경우는 가석방 후 장기 형기가 모두 지나야 집행이 종료가 되는 거로 보고요. 가석방된 날부터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별사면이 있고 일반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실형 선고 복역 중에 특별사면이 되는 경우 남은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실형 선고 후 복역 중 일반사면 되는 경우는 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모두 소멸되므로 사면일부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6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아까 얘기했죠. 금고가 뭐고 어떤 것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금고는 징역이 아니니까 그냥 그 감옥에 유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를 하지만 정상 참작해가지고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거예요. 형을.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집행유예다. 그리고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금고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벌금형 액수에 관계없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상관없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데 취소된 후 3년 이내에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9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10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3년의 결격사유 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법 제38조 1항에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고요. 2번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사유 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폐업 후 재등록한 그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를 하는 경우,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등록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2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던 사실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적발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인데, 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폐업 등록 후 재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를 한다.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한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 등록 취소가 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가 된다. 3번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기준 미달,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산,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고요. 4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격 사유 원인이 있어가지고 등록 취소 3년 전후에 관계없이 결격 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결격 사유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1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사유를 위반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이 모두 지날 때까지 결격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사원 또는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데요.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에, 그러니까 1부터 12번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 배웠죠,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13번은.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업을